오늘도 단추선 매매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의료 AI 관련주인 루닛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AI 테마가 핫합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의 내각 입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의료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가운데 국내 의료 AI 기업들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태동기인 의료 AI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 도전할 기회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정보기술 IT 등을 중점으로 다루는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20일 머스크는 최근 X를 통해 의료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공명 영상 등의 이미지를 AI 챗봇 그룹에 올려 건강 상태를 진단받아 보라고 제안했다. 자사 AI 서비스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라는 의미다. 그룹은 머스크가 창업한 AI 스타트업 XAI가 제공 중인 AI 챗봇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힌다. 머스크가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머스크는 X에서 그룹이 내놓는 진단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미 상당히 정확하며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8일에는 AI는 곧 의사와 변호사를 크게 능가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머스크의 의료 AI 행보가 빨라지면서 국내에서 관련 기업에 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국내 상당수 기업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의료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딥노이드가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인다. 북미에서는 온라인 사용자가 글록뿐만 아니라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등 AI 챗봇을 이용하는 것이 확산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딥노이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판독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딥노이드 관계자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기반 엑스레이 판독문 솔루션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어라인 소프트의 에이뷰 뉴로캐드도 뇌출혈 검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에이뷰 뉴로캐드는 AI 기술을 통해 뇌출혈을 검출하고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뇌출혈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뇌출혈량과 발생 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각성을 판단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먼 대응할 수 있도록 진료 우선순위를 제한하고 응급 뇌출혈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알림 메시지까지 전송된다. 웨이센의 웨이메드 엔도는 AI 기반 내시경이다. AI로 내시경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대장 내시경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의료진을 보조해 이상병변을 놓치지 않고 감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다. 기존의 내시경 장비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신부전 위험을 알리는 의료 AI로는 메디컬 AI의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에티아 LVSD가 있다. 에티아 LVSD는 심전도 신호를 AI로 분석해 신부전을 진단 보조하는 의료 AI 솔루션이다. 의료진이 에티아 LVSD에 분석 명령을 내리면 환자의 심전도는 AI 모델로 보내져 분석이 이뤄진다. 약 10초 내외의 인공지능 분석이 끝나면 바로 환자의 심전도 점수를 알려준다. AI 관련 의료기기 업체 중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루닛이다. 루닛과 글로벌 빅파마의 협업 소식이 연이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로슈의 자회사 로슈진다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까지 나왔다. 서범석 루닛 대표가 언급한 5개 빅파마 협업 계약이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형 제약사와의 계약은 주로 바이오마커 AI 기술을 통해 나오고 있다. 바이오마커란 암 진단 마지막 단계인 병리 분야에서 질병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다음 계약 후보로는 글로벌 1위 의약품 키트루다를 보유한 미국 머크가 언급되고 있다. 파미 데일리는 18일 바이오마커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옥찬영 루닛 최고 의학 책임자를 만나 미국 시장 상황과 추가 계약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옥찬영 루닛 최고 의학 책임자는 먼저 AI가 바이오마커를 통해 면역항암제 시장의 혁신을 불러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옥찬영 최고 의학 책임자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전공의 임상 강사를 거쳐 테라젠 이텍스 바이오 연구소 이사, 매드팩토 임상시험본부장을 지냈다. 루닛에 합류하기 전까지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일한 바 있다. 그는 기존에는 병리학에서 암세포와 주변 환경을 분석하려면 병리과 의사가 현미경을 통해 조직, 슬라이드를 관찰하며
10만 개 이상의 세포를 숫자로 나오지 않는 방식인 정성적 방식으로 판단해야 했다.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객관성과 정밀도 면에서 한계가 뚜렷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루닛은 이런 병리 단계 항암제 반응성 확인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암치료 관련 이미징 바이오마커 솔루션 루닛스코프를 통해서다. 루닛스코프의 강점은 명확하다. AI가 직접 병리 이미지 슬라이드를 통해 종양 내 면역세포의 위치와 밀도를 확인해 항암제 적용 대상자를 선별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항암제에 따른 단백질 발현을 0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 대략적으로 평가했지만 루닛 AI는 이를 0에서 100점 사이의 연속 변수로 표현한다. 옥찬영 최고의학 책임자는 이러한 기술로 항암제의 적합성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면 병리의사의 주관적 한계를 뛰어넘는 객관성과 재현성을 제공한다며 이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정밀 분석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블록버스터급 면역 항암제인 면역관 문억제제를 보유한 대형 빅파마와 지속적인 협업 가능성이 높다. 면역 항암제는 1회 투여에 최대 1억 원에 달할 만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약효가 잘 발휘되는 암 환자를 찾기 어려워서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면역 항암제 사용 전 바이오마커를 병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는 면역 항암제의 성공 여부는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다며 AI는 조직 내 세포 분포와 그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치료가 잘 될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선별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루닛스코프를 활용한 최근 연구 결과 기존 바이오마커 대비 면역 항암제의 반응률을 최대 1.5배 향상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근 루닛이 발표한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한다. 루닛은 미국 머크의 글로벌 1위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치료를 받은 희귀암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AI가 치료 효과가 높은 환자를 선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 루닛은 최근 미국 1위 암 전문병원 MD 앤더슨과 종양 내 면역세포의 밀집도를 나타내는 종양 침율 림프 구밀도와 전체 조직 중 암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인 종양 분율을 측정했다. 키트루다 사용 시 두 지표 모두 반응을 보인 환자는 질병 진행 위험이 68%, 사망 위험이 72% 감소했다. 옥찬영 최고의학 책임자는 희귀암은 면역 항암제 연구에서 특히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환자 수가 적어 대규모 임상시험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루닛은 편평세포 피부암, 부신피질암, 음경암, 고환암 등 10종의 희귀암에서 성과를 냈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특히 키트루다는 담도암의 다른 희귀암으로 승인된 사례는 많지 않아 협업 가능성이 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는 ADC, 즉 항체약물 접합체와 같은 새로운 항암제에서도 루닛의 바이오마커가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옥찬영 CMO는 과거에는 특정 단백질 발현이 높아야만 치료가 가능했지만 ADC는 단백질 발현이 낮아도 치료 효과를 보인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미묘한 기준을 설정하려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AI는 이를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약물의 적응증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공동개발 계약도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매출이 기대되는 협업이다. 루닛은 17일 에이즈와 면역 항암제 타그리소의 EGFR 변이를 예측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타그리소는 전 세계 70만 명이 사용하는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다. 비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의 85%를 차지하며 절반은 EGFR 변이로 발생한다. 이처럼 시장성이 큰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의 환자군을 기반으로 돌연변이 예측 기술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옥CMO는 기존 NGS 검사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지만 루닛의 AI 기술은 5분 만에 결과를 제공하며 정확도도 높다며 루닛의 인공지능은 대형 병원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자가 학습 딥러닝을 하고 있고 학습할수록 대형 제약사와의 계약은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AI 바이오마커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자가 있지만 기술적으로 견줄만하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그는 미국의 패스 AI와 유럽의 오킨, 뉴클리아 등 여러 회사가 유사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하지만 루닛은 단순히 병리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레디올로지 영상의학과 병리를 통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다른 경쟁사와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루닛 관계자도 내년 루닛스코프의 미국 사업 확대를 통해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의학 분야에서도
AI를 이용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병리학적으로 기존의 진단이나 치료 시스템은 인간의 판단력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나 오류가 많은 인간의 판단력을 대신해 의료 AI가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유효적절하게 환자에게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인간을 대신해 AI 의료 로봇이 수술까지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기업들이 나올 것입니다. 단순한 제약 바이오 기업보다는 이렇게 AI를 활용해 최첨단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루닛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루닛이 개발하는 바이오마커 기술은 의료계 전반에 두루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 내년에 이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주 내지 성장주들은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 끝을 모르고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 중에 수급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종목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뭐니 해도 활발한 거래가 발생을 해야, 즉 일단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은 무엇보다도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야 상승을 시작합니다. 기존의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해야 상승 탄력의 힘을 받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종목도 최근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에 진입을 하면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다시 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뭐니 해도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최근 부분은 잘라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단기 추세 전환이 되었습니다. 5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한 것도 보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5일선을 타고 가며 보기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항에서 밀려 5일선이 깨어졌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정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바닥권까지 내려왔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중간에 거래량 양봉들이 보입니다.
주포가 잠깐 핸들링을 한 자리입니다. 주포는 나갈 사람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중간에 잠깐 간을 본 자리입니다. 아직 더 나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어제에 비해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캔들은 양봉이 떴습니다. 반등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5일선을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세를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등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포는 나갈 사람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중간에 잠깐 핸들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주 작은 거래량으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주포는 오늘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아, 나갈 놈들이 다 나갔구나. 더 이상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핸들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거래량에서 양봉이 뜨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엄청 터지며 주가는 갭으로 날아갔습니다. 단기 스윙 매매는 주포와의 머리싸움입니다. 주포의 핸들링 방식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급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을 보면 주포가 다시 손을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는 3거래일 연속 윗꼬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항에서 밀린다는 뜻입니다. 테마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간 조정이 길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5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했습니다. 작지만 시그널 캔들도 보입니다. 단기 추세도 전환이 된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저항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 고점에서 윗꼬리 2개가 연속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칙에도 매도 신호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1대1 코칭을 하고 있는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매를 할 때 단장님의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서는 여러 가지 원칙을 세워두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원칙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좀 놀라시더군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제 뜻을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차트 분석을 할 때 원칙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편적인 원칙보다는 종합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들은 주가 변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에 따라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중수쯤 되면 원칙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부분적인 원칙보다 더 중요한 주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더 크게 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캔들 하나하나의 변화에 매몰되지 않고 좀 더 큰 그림에서 차트를 분석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거시적으로 차트를 분석하게 됩니다. 나중에 진짜 고수가 되면 모든 원칙을 버리고 상황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주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또한 주포의 핸들링을 감지하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캔들이 21선을 타고 나서 애매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매도를 해야 할지 더 보유를 해야 할지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상황 대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중 바닥은 아니지만 유사 삼중 바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헤드 앤 숄더입니다. 그냥 삼중 바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삼중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포놈이 개미들을 털 만큼 턴 자리가 바로 삼중 바닥입니다. 삼각수렴도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은 힘이 응축되는 자리입니다. 폭발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차트를 분석할 때 이런 것이 보여야 합니다. 단기 추세선 매매법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저항에서 밀리는 것 같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윗꼬리 캔들 2개가 연속으로 출현을 합니다. 누가 보아도 매도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3중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삼각수렴도 나왔습니다. 21선도 아직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더 버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1선이 살짝 깨어지더라도 더 버틸 수 있는 자리에 대해 여러 가지 근거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근거는 3중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저 앞쪽에 과대 낙폭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 자리부터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포놈은 어떻게 해서든 바닥권까지 주가를 끌어내려 작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과대 낙폭은 자연스럽지 못한 주가의 흐름입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인간 기생충 양아치 새끼들이지요. 이렇게 과대 낙폭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과정을 보면 연속적으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주면서 개미들을 털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삼중바닥이 나오고 삼각수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삼각수렴의 꼭지점 부근에서 슈팅을 쏘며 급등을 시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이시나요? 작은 밥그릇이 보입니다. 제가 차트를 돌려 이 자리가 나온 시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V자 반등을 합니다. U자형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빨간원 부분이 밥그릇 3번 자리입니다. 슈팅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고수들은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삼중바닥을 찍고 올라옵니다. 삼각수렴이 만들어졌습니다. 단기적인 밥그릇 3번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고수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차트 분석입니다.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차트를 가지고 분석하고 또 분석을 해야 합니다. 왜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는지를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포의 핸들링을 연구해야 합니다. 주포의 의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 차트 분석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온갖 종류의 세력들이 시행하는 핸들링 수법을 분석하기 위해 밤을 새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마위와 전략 싸움을 하는 제갈 공명처럼 놈들의 핸들링 수법을 읽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제 영상을 반복 시청하시면서 주포놈의 핸들링 수법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고수가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급등 후에 크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후에 크게 조정이 나온 부분도 주포놈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자전거래로 과대 낙폭을 만들어내어 개미들을 털어내고 다시 급등을 시킵니다. 오늘은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올지 한 번 더 치고 갈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한다면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확률이 큽니다.
반면 음봉이 하나라도 크게 떨어지면 다시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조정이 나오면 조정 후 반등을 시작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반대로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장대 양봉의 고점에서 횡보를 한다면 한 번 더 튈 것을 예상하고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단주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는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시작한 종목입니다. 테마가 형성된 종목이기에 또 세력이 적극적인 핸들링을 시작한 종목이기에 아마 많이 갈 것입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차트를 짧게 보면서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소개는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콘텐츠 제작업체인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 전환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습니다. 이후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여기입니다. 윗꼬리 두 개가 연속으로 출현하면 매도 신호입니다. 윗꼬리 양봉 다음에 음봉이 떨어져도 매도 신호입니다. 이후 21선이 깨어지고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중바닥을 찍었습니다. 삼중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삼중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다면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중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저항에서 밀려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는 자리입니다. 캔들이 5일선을 탔으며 단기 추세가 전환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좋은 타점입니다. 121선의 저항을 받고 있지만 121선이 급격한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이 상승 의지를 가진 연어 캔들입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상승을 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121선을 돌파하면 위에 매물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먹을 자리가 나왔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휴마시스입니다. 코로나 때 진단키트로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입니다. 최근 리튬 광산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국제 리튬 가격 상승으로 리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엠폭스 관련 이슈로 크게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이슈가 사그라들자 주가가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합니다. 주포가 다시 핸들링을 한 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쭉 빠져버립니다.
주포놈이 조정 기간을 준 것입니다. 조정 기간이 끝나자 다시 반등을 합니다. 이후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밥그릇 3번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컵앤 핸들, 즉 컵의 손잡이 부분입니다. 이제 최근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바닥권까지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1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에서 반등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최저 거래량입니다. 슈팅이 나올 시기가 임박해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디오입니다. 디오는 의료기기와 인공치아용 임플란트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의하면 4분기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 내용도 있습니다. 새로운 대리상 등 영업망 조직 강화 및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병원 시장을 통한 성장으로 중국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45% 이상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경우 기존 4대 도시에만 있었던 직영 영업 커버리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동시에 제품 및 상품 라인을 확대하면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30% 이상으로 예상된다. 튀르키예의 경우 이스탄불과 안탈리아 지역에서 직영 영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딜러를 통한 지역 커버리지를 확대하면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30% 이상으로 예상된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먹을 자리가 3번이 나왔었습니다. 단추선 매매법은 목표 수익률이 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먹고 빠지면 됩니다. 이제 마지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마지노선 매매법에 따라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지노선 매매법과 단추선 매매법의 타점이 약간 다릅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어떤 매매법을 활용을 하든 수익을 챙길 수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노선 매매법을 더 선호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단추선 매매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두 가지 매매법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항 라인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3번이나 이 라인을 돌파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라인을 돌파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상승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조정도 짧게 받고 바로 다시 치고 갑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은 상승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 위에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먹을 자리가 나온 것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자리가 삼중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자리라는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알서포트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기업입니다. 사업을 잘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입니다.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뉴스 하나를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접목된 원격 제어 솔루션 리모트 뷰 OT가 연말에 나옵니다. 차세대 AI 제품을 하나씩 내놓아 제2도약을 하겠습니다. 서영수 알서포트 대표는 지난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사업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001년 11월 6일 설립된 이 회사는 창업 당시부터 독자 개발한 원격 기술을 기반으로 원격 지원, 원격 제어, 원격 커뮤니케이션 IT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온 원격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알서포트는 사업 초기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을 공략했다. 2002년 봄부터 일본 시장에 진출해 NTT 도코모, 소니, 히타치, 손보재팬보험 등 2만 3천여 개사와 거래하고 있다. 알서포트가 수많은 회사들과 거래하게 된 배경엔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 영향이 크다. 이대 주주인 NTT 도코모에게 알서포트의 원격 지원 기술을 기반으로 유료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는데 NTT 도코모가 이를 안심원격 서포트 서비스라는 상품으로 출시해 성공을 거둔 것이 일본 시장 확대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기 때문이다. 일본 MIC 경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알서포트 원격 제어 서비스 리모트 뷰는 일본 클라우드 기반 원격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이다. 또 2015년 1월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최초로 중국 화웨이와 정식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오포, 메이주, 원플러스 등 중국 5대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원격 지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마켓 리서치 퓨처에 따르면 아시아 원격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2위, 글로벌 7위이다. 알서포트는 매출의 60%가 해외에서 발생하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수출액은 2억 달러를 돌파한 보기 드문 IT 수출 기업이다. 서 대표는 연말 출격하는 리모트뷰 OT의 경우 안정적인 생산시설 운영을 위해 시스템 가용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원격에서 제어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다며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등 모든 제조시설의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제조업 및 사회기반 시설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IR협의회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시장 규모는 2022년 279억 달러에서 2032년 477억 달러로 연평균 5.49% 성장할 것으로 봤다. 그는 기존엔 원격 지원과 원격 제어라는 확실한 사업 모델이 있었는데 이젠 AI가 필수인 시대다며 AI를 더한 원격 제어 솔루션으로 사고 발생 전 상황을 분석해 기업 업무가 마비되지 않고 생산성을 더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리모트뷰 OT의 실적이 본격 반영되면 내년 수십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고객사인 LG전자, LG화학, 삼성전기, CJ제일제당, 현대제철 등에서 추가 실적을 기대한다. 또 지난 10월 일본 최대 IT 전시회 재팬 IT위크 2024에서 먼저 선보인 AI 회의록 서비스인 AI 레포토의 경우 회의에 함께 참석한 동료들의 대화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준다며 다양한 보고서, 템플릿과 회의록 공유 및 동의 기능 등을 제공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자랑했다. 이어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AI 레포토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알서포트의 독자적인 AI 파인튜닝 기술을 적용해 차별적인 화자분리 믿음성 인식 성능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서 사용 중인 거대 언어 모델 LLM과 연동 가능하며 현재 일본 유명 기업이 도입을 위한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대표는 6년 전부터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일반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클라우드 버전으로 상품화되는 게 많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알서포트는 매출의 20% 정도를 R&D에 쏟는다고 한다. AI 파인튜닝 전문 인력도 6명을 보유하고 있다. 또 차세대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알피스도 준비 중이다. 4년 이상 공들인 이 서비스는 영상 및 음성 통화, 채팅, AI 비서, 원격 지원 기능 등을 탑재했다. 그는 당초 글로벌 출시는 올해였는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기업형 메신저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 대표는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해 올해보다 한 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 상승 등 경영환경 불확실성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차세대 AI 제품들이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부터 중소대기업 등 B2B 및 B2C를 넘나드는 고객을 확보해 실적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알서포트는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S,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미래에셋증권, 포스코 등 2만 5천 곳과 거래한다. 한 곳당 적게는 수천만 원, 대형 기업은 10억 원대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한국 계약 갱신율 85% 이상, 일본 갱신율 90% 이상으로 충성 고객이 많다. 또 한국과 일본 매출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공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동남아 시장은 IT 인프라 미비로 단발성 계약에 끝났는데 이젠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갖는 기업이 많아져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서 대표는 100년 지속 가능한 기업이 꿈이다며 죽기 전에 시가총액 10조 원 회사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꿈이란 원래 크게 가져야 이룰 수 있다며 옛날에 매출 100억 원 올릴 수 있을까? 상장 도전해볼까? 매출 500억 원 가능할까? 시총 1조 회사 돼볼까? 등 수많은 꿈을 꿨지만 결국 이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8월 28일엔 시가총액 1조 2,950억 원까지 기록했다. 당시 화상회의 솔루션 판매 호조로 연간 영업이익은 200억 원에 육박했다. 최근 5년간 실적도 양호하다. 2019년 매출 285억 원, 영업이익 58억 원에서 지난해 매출 504억 원, 영업이익 79억 원을 기록했다. 4년 만에 각각 76.84%, 36.21%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24.8%로 높은 편이다. IT 기업의 특성상 인건비와 네트워크 구축 비용 외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고 일본 등 해외에서는 제값 주고 알서포트의 제품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350억 원, 영업이익 41억 원으로 전년보다 둔화 가능성이 있다. 서 대표는 4년 내 매출 1,000억 원, 영업이익 300억 원에 도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가가 많이 빠진 지금이 투자 적기다며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으니 주주분들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우수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이슈가 없고 테마에 엮이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하락 파동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락 1파입니다. 하락 2파입니다. 하락 3파입니다. 하락 3파가 끝나고 상승 1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승 1파의 상승 각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점을 다지지 않고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V자 반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자 반등은 쌍바닥이나 삼중바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투움봉으로 짧게 나오고 바로 다시 치고 갑니다. 5일선이 깨어지지 않는 스파이더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량도 엄청 터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기업의 숨겨진 호재를 알고 있는 어떤 세력 하나가 급히 들어와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들어가서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주포놈이 어떻게 핸들링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면 주포놈이 알아서 주가를 부양시켜줍니다. 중간에 흔들기가 나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라고 속으로 비웃으며 그냥 짖고 까부는 것을 지켜봅니다. 잘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쌍바닥이나 삼중바닥 같은 저점을 다지지 않고 V자 반등을 하는 종목들이 향후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